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야. 운전자, 탑승자, 상대방 등 다양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가입이 의무야. 자동차 보험의 기본 구조. 자동차 보험은 크게 대인, 대물, 자손자상, 자기 차량 손해로 나뉘어 있어. 1. 대인 배상 아이 의무보험.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 사망, 부상, 후유장애 등 치료비 및 손해배상비를 지원. 2. 대인배상 II 임의보험. 대인배상 I에서 보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고액사고나 고소득 피해자 발생 시 필수. 대부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 3. 대물배상. 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 예 상대 차량 파손, 가로 등 건물 충돌 등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4. 자기 신체 사고 자손, 자동차 상해 자상. 사고로 인해 자신이나 탑승자가 다쳤을 때 보장. 자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장. 자상 치료비, 위자료, 소득 손실까지 넓게 보장. 다만 보험료는 비싸. 자기 차량 손해. 본인의 실수나 과실로 인해 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 예 빗길 미끄러짐, 주차 중 충돌, 자전거와 사고 등 상대방이 없는 단독 사고일 때 유용. 자동차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보험료는 다음 요소들을 기반으로 책정돼. 운전자의 나이, 운전 경력, 차량 종류 및 연식 가격, 사고 이력 과거보험 가입 여부, 가입 범위, 보장 한도, 특약 포함 여부, 가입자 범위, 가족 한정, 누구나 운전 등. 특히 사고 유무는 다음 해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줘.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마일리지 특약 가입, 주행거리가 적다면 할인받기 좋아. 블랙박스 장착, 사고 책임 입증과 보험료 절감에 도움. 가족 한정, 1인 한정 가입, 운전 범위를 줄이면 보험료. 무사고 운전 유지, 무사고 할인으로 최대 60%까지 할인. 다이렉트 보험 이용, 설계사 수수료 없어 일반 보험보다 저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보장 범위와 자기 부담금 설정을 꼼꼼히 확인하자. 대물대인 배상은 충분한 보장 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 실손형 자손보다 포괄형 자상이 실질적 보장에 유리. 만약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사고 접수 기록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 계약이 일반적이며 만기 전 갱신 필요. 자동차 보험 실제 사례. 사례 1. 대물 배상 부족. 고급 외제차와 접촉사고 수리비 2천만원. 가입한 대물 보장은 1천만원, 본인 부담 1천만원 발생. 사례 2. 자차 보험 미가입. 빗길에 미끄러져 혼자, 가로 등 충돌. 자차 보험 없어서 수리비 전액 본인 부담. 사례 3. 자동차 상해 덕분에 충분한 보상. 교통사고로 입원 3개월, 수입 손실 발생. 자상 특약 덕분에 위자료 치료 비소득 보장받아 경제적 부담 줄임. 자동차 보험 크유앤드. Q.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야? A. 대인배상 I은 무조건 가입해야 해.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차량 등록 제한. Q. 사고가 나면 바로 보험 처리해야 해. A.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고 사진 영상 자료 확보.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사 통보는 필수. Q. 보험료가 비싸도 자차는 꼭 들어야 할까? A. 신차거나 외제차라면 필수. 중고차라도 수리비가 부담되면 고려할 만해. 자동차 보험 특약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자동차 보험에는 기본 담보 외에도 특약이라는 선택 보장이 있어. 특약은 말 그대로 운전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보장 항목이야. 아래의 대표적인 특약들을 글로 풀어서 설명해 볼게. 1.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 운전 중 차가 멈추거나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보험사에서 정비기사를 바로 보내주는 서비스야. 타이어 펑크, 열쇠 분실, 연료 부족 등 상황에서도 지원돼서 자주 운전하거나 장거리 이동하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가입하면 좋아. 2. 무보험차 상해 특약.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장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한 특약이야.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치료비나 위자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야. 3. 렌터카 비용 보상 특약. 내 차가 사고나 고장으로 수리를 받는 동안 대체 차량 렌터카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보장해주는 특약이야. 특히 자차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가입해두면 편해. 4.
자기부담금 감면 특약.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일정 금액은 내가 직접 부담해야 해. 이걸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 특약은 그런 자기부담금을 감면해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보장이야. 보험료는 조금 오르지만 사고 시 부담이 줄어들어. 블랙박스 할인 특약.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할인돼. 블랙박스는 사고 책임을 따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도 사고 위험을 줄여주는 장비로 인정하는 거야. 6. 마일리지 특약. 이 특약은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에게 유리해. 1년 동안 차량을 적게 사용하면 보험료를 일부 환급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어. 운행거리를 줄일 수 있다면 꼭 가입해보자. 자동차 보험 특약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자동차 보험에는 기본 담보 외에도 특약이라는 선택 보장이 있어. 특약은 말 그대로 운전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보장 항목이야. 아래의 대표적인 특약들을 글로 풀어서 설명해 볼게. 1.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 운전 중 차가 멈추거나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보험사에서 정비기사를 바로 보내주는 서비스야. 타이어 펑크, 열쇠 분실, 연료 부족 등 상황에서도 지원돼서 자주 운전하거나 장거리 이동하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가입하면 좋아. 2. 무보험차 상해 특약.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장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한 특약이야.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치료비나 위자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야. 3. 렌터카 비용 보상 특약. 내 차가 사고나 고장으로 수리를 받는 동안 대체 차량 렌터카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보장해주는 특약이야. 특히 자차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가입해두면 편해. 4. 자기부담금 감면 특약.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일정 금액은 내가 직접 부담해야 해. 이걸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 특약은 그런 자기부담금을 감면해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보장이야. 보험료는 조금 오르지만 사고 시 부담이 줄어들어. 블랙박스 할인 특약.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할인돼. 블랙박스는 사고 책임을 따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도 사고 위험을 줄여주는 장비로 인정하는 거야. 6. 마일리지 특약. 이 특약은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에게 유리해. 1년 동안 차량을 적게 사용하면 보험료를 일부 환급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어. 운행거리를 줄일 수 있다면 꼭 가입해보자. 필요하면 다른 특약들도 추가로 설명해줄 수 있어. 이걸 기반으로 카드 뉴스나 영상 스크립트, 인스타 요약도 만들어줄게.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알려줘.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야.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안 마련 요구가 커졌고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되었지. 정식 명칭은 다음의 두 가지 법을 합친 통칭이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1.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 모든 스쿨존의 신호등과 가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함.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정비 불법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주변 정리 등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강화. 이전에는 일부 스쿨존에만 신호등이 있었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법으로 인해 모든 스쿨존의 안전 수준을 동일하게 끌어올린 것이야. 2.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가중처벌 특가법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함. 처벌 기준.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즉,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강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야. 특히 사망사고는 무조건 실형 가능성이 커. 왜 민식이법이 필요한가? 스쿨존 사고의 심각성.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안전시설 미비, 차량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이 문제였어.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사망사고로 이어졌지. 운전자 인식 부족.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가속하거나 어린이를 주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어. 기존 법만으로는 실질적인 제재나 예방 효과가 미미했어.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 촉구. 민식군의 사고 이후 국민청원과 언론 보도로 큰 반향이 일었고 어린이 교통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지. 민식이법의 실제 효과.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적으로 스쿨존의 변화가 생겼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수 증가 시행 이전보다 수천 대 이상 추가 설치. 신호등 설치율 증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강화. 운전자들의 주의도 증가, 스쿨존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더 조심하게 됨.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질적인 안전 수준이 향상된 셈이야. 민식이법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어. 법의 의도는 좋지만 실제 운전자 입장에서 과도한 책임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찬성 입장. 어린이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다. 운전자가 더 주의하게 만들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법 시행 후 어린이 사고가 실제로 줄었다. 반대 입장. 운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운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보험 처리나 형량 기준에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 특히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워 억울한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실제 사례. 사례 1 사망사고. 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30km/h 제한을 지키지 않고 달리다가 무단 횡단 중인 아이를 치는 사고 발생. 법원은 운전자의 가속과 주변 주의 부족을 인정해 징역 3년형 선고. 사례 2 무죄 판결.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사고. 운전자는 속도 제한을 지키고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피할 수 없었음. 법원은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 무죄 판결.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운전자 과실 여부, 블랙박스 유무, 주변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이 나지만 여전히 논란은 존재해. 민식이법 이렇게 대응하자. 운전자라면 스쿨존에서는 다음을 꼭 지키자. 시속 30km 이하로 운전.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감속 운전. 차량 블랙박스 필수 설치.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억울한 사고나 처벌을 피할 수 있어. 마무리 요약. 민식이법은 단순한 교통법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지. 물론 운전자의 억울함이나 부담도 고려해야 하기에 앞으로는 제도적 보완과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쿨존에서는 언제든 아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조심. 또 조심하는 운전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자. 첫째, 형평성 문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실제로 일부 사고는 아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운전자 잘못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는 거야. 물론 생명을 보호하는 취지에서는 과잉입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야. 예컨대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는 운전자의 무죄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야. 둘째, 법의 실효성. 법이 강화되었어도 여전히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고 일부 지역은 과속단속 카메라가 부족해. 특히 지방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인해 안전 인프라 확충이 늦어지고 있어. 법이 있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관리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야. 그렇기에 정부나 지자체는 단속 강화와 함께 예산 지원, 시설 확충, 정기 점검, 주민 홍보를 통해 스쿨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해. 셋째,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책임 균형. 민식이법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이지만 보행자, 특히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혼자 길 건너게 하는 문화, 학부모의 불법 주정차, 아이들의 도로 내 돌발 행동 등도 함께 개선되어야 해. 즉 운전자뿐 아니라 보호자, 학교,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문화가 필요해. 예를 들어 학부모의 스쿨존 주정차 금지, 학교에서의 교통안전 교육 강화, 어린이들에게 반사판이나 야광띠 제공. 이런 현실적인 활동들이 병행되어야 해. 넷째, 공정한 수사와 판결 기준 마련. 민식이법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법인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의 경중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중요해. 단순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 처벌이 아니라
제한 속도를 준수했는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는가? 주변에 신호, 표지, 주정차 차량이 있었는가? 보행자의 행동은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는가? 이런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지. 결론.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자 운전자에게는 더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법이야. 분명히 이 법을 통해 스쿨존의 사고 건수가 줄고 운전자들의 인식도 바뀌었으며 사회가 어린이 보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 하지만 이 법이 오랫동안 사랑받고 존중받으려면 실효성 있는 시설 개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고려한 제도 설계, 공정하고 객관적인 책임 판단 기준, 이런 보완책들이 꼭 함께 마련돼야 해. 우리는 모두 어린이였고 앞으로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도 있다. 민식이법은 단순한 교통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이 담긴 법이야. 그의 답은 서로 조심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책임지는 사회가 아닐까.